똑똑똑 법과 정치 EBS 수적입니다. 자, 궁금한 것들을 잔뜩 모았습니다. 물을 Q, 답할 A, Q&A 특강인데, 자,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법과 정치 어떤 과목인가요? 고민이 많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 법과 정치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일단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총 9개가 있죠. 그 중에 2개. 우리 법과 정치는 한 3만 명 정도 선택을 합니다. 순위로 따지면 한 7등, 7위 정도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선택자가 적은 것 아니냐 등등의 고민들을 하는데, 뭐 양이 많다든지 내용이 어렵다, 암기만 하면 되는가 등등으로 우리 게시판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선생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오해와 편견을 좀 벗어던지도록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다, 이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렵다는 건 다른 과목과의 좀 상대적인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있어서 생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 이름에서 풍기듯이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뭐 시사상식이 풍부해야만 1등급과 만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자 수가 너무 적어서 적은 것 때문에 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선택하지 말자, 이런 주변의 또 만류도 분명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허수 비율이 낮다, 이건 뭐 이런 식이겠죠. 다 똘똘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내가 좀 피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딱 바꿔보시면 양이 많다는 건 그 많은 양 중에서 똑같이 20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딱 정리한 대로 풀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함정이나 장치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양이 많다는 건 오히려 딱 정리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요, 결과로서 보상을 받아요. 이때 말하는 결과는 여러분 성적표입니다. 기가 막히죠? 뭐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로 아주 꽉 빵빵하게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척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선택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참 안타까운 건데요, 자기에게 흥미가 있음에도 혹은 적성에 딱 맞음에도 혹은 자기의 진로와 아주 잘 들어맞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선생님의 밤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흥미, 적성, 진로 적합성을 선택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니아가 되면 어때요? 그 매니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 법과 정치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과 정치에 흠뻑 젖어서 충분히 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 강추하느냐? 흔들림 없이 1등급이 꼭 필요하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이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성실한 건 자신 있습니다 하는 중상위권 친구들에게도 강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과 정치는요, 1,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학교의 데이터를 쭉 한번 봤는데 오히려 3학년 때보다는 1, 2학년 때 좀 더 여유 있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주변에서 이런저런 만류 때문에 그 1, 2학년 때의 경험치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혹은 행정학과 또는 뭐 경찰행정학과도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로스쿨 등 뭐 관련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강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걸 미리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적성을 항상 이 법과 정치에 둔다는 것, 뿌듯하고 자신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자, 뿐만 아니라 요새 공무원 시험 관심 있는 학생 많을 텐데, 그 공무원 시험에서 또 사회 과목이 있는데 그때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우리 법과 정치에서 출제가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름에서도 풍기고 있지만 법과 정치입니다. 순서대로 좀 얘기하면 정치 파트가 좀 앞에 나와 있어요. 민주정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에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야, 이거 재밌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선거권이 생기면 혹은 지금 선거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자부심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반대로 말해서 헌법을 배운다는 자부심과 아니면 뿌듯함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야, 이거 제목 재밌죠?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가서 수많은 법률 관계에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야,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재밌는 내용 배울 거고요. 사회생활과 법. 여러분 사회생활 할 거죠? 혹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 직장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린 분명 법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사실 겁니까? 세계 시민으로도 사실 겁니까? 그렇죠.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로 마지막 단원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것으로 뿌듯함이 꽉 차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주변의 만류 혹은 우려스러움에 흔들리실 겁니까? 법과 정치를 선택할까 말까는 수능을 치러본 선배들에게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포기한 친구 혹은 이거 어렵진 않을까 양이 많다고 들었다 말리는 어머니 계속 어머니랑 상담하지 마시고 혹은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다른 거 해봐라 라는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말고요. 추천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혹은 시험을 치러본 선배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최적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법과 정치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드는 과목이라면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적표로 반드시 보상할 겁니다. 고민이 되십니까? 이제 딱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앞으로 또 이어질 Q&A 계속해서 잘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최적이었습니다.